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시카고 한인회의 서희탁 회장을 만나 새해 계획과 한인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의 새해 어떤 첫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감사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 47년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2017년도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해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몰려와서.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또 1월 1일에는 시카고 동포분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면서 이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러스티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시고 또 한인 회장에 당선되면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여정이? 사실은 뭐 그 두 가지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또 가장이지 않습니까? 또 제 사업에서는 또 변호사로 있고 또 교회에서도 또 제가 이번에 또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트러스티로 지금 당선이 돼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한 7개월 동안 일을 했고요. 한인회에 대해서 이 회장으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연단 가운데서 아마 성장을 시켜주신 그런 해가 됐던 게 아닌가 2017년도는 그렇게 하고 지금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좀 육체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상황도 좀 있었지만 뭐 이거 꼭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이런 것은 제게 주신 숙제이구나 이런 것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티 일도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그 서기분이 그 패리라고 하는 서기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요. 또 한인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숙제라 하고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동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년 상견례와 함께 닻을 올리면서 힘찬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전에 한인회 소송건 김기령 이성남 씨의 12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결론으로 끝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판사분께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슈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신 건데요.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저희들 한인회 측에서 summary judgment,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그러니까 재판 없이 이거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슈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 소리를 이제 저희들이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분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고 그때 소송에 있던 모든 문제 부분들은 이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는 피고나 원고나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자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grant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motion for summary judgment가 이제 grant가 되고 이 사건이 dismiss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승자가 없고 사건 자체, 그러니까 그 송사 자체가 종결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판결문에도 승자와 뭐 패자가 있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의 이슈, 그 네 가지의 이슈가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결을 짓느냐, 종결을 안 짓느냐, 계속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종결을 짓자 해서 이제 케이스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김기령 전 회장이 한인회 혹은 한인사회에 재정 관련된 임직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또 이성남 씨가 제기했던 3만 불에 대한 그 이슈 이것 또한 해결된 것인지 정리 바랍니다. 예, 우선은 김기령 회장께서 지난 10월 2016년 10월이죠. 이때 벌써 이제 해결이 돼서 잘
그 검찰청과 합의가 잘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성남 씨도 그 3만 불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못 받으시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이 된 것으로 2007년도에 벌써 쌍방에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송이 우리 한인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로 많은 교훈을 주긴 하지만 첫째로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의 일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송이라는 그러한 도구로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엄청나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than a pound of cure.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호미로 막으려다가 또 가래로 이렇게 막는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케이스는 3만 불을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3만 불을 주느냐 이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다 3만 불을 안 준다, 3만 불을 포기 못한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3만 불보다 엄청나게 큰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상처와 또 거기에 번복이 되고 좀 분열이 됐던 약간 좀 폐가 갈렸던 이러한 것으로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정말 상처가 치유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깊은 골을 남긴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해서 소송 가기 전에 서로가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나눠서 해결을 했었을 때에는 아마 그때의 좀 상처는 좀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우리들이 대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소송건은 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큰 그렇죠.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한인 사회에 있어서 매우 소모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인 사회가 비영리 단체 지위에도 위협을 많이 받았었고 또 그랜트도 수혜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고 네, 그렇지만 이게 싸움의 관성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멈추기 어렵다는 게 참 우리가 개인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인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동포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열렸던 신년 할애식, 신년 상견례를 통해서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다 같이 함께 좁은 길을 걸어서라도 한인 사회에 봉사하면서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합을 이룰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화합이라는 말은 너무 vague하고 overbroad하고 이게 참 큰 이슈고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화합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데서 시작을 한다라고 봅니다. 화합은 예를 들어 3만 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내가 그것을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준다라고 했다면 아마 한 개인의 영향으로 화합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의 이익을 내려놓느냐가 화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많은 부분들 나와 상관없어도 아니면 나를 아타크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신년 할애식에서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문화회관에 가서 신년에 이제 상견을 하고 네,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그렇죠. 단체죠. 예,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뭐 가라 마라 이러한 오피니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뭐 문화회관에서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등등의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첫 단계라고 봅니다. 한인회가 한인의 위상 때문에 아니면 한인의 위치 때문에 아니면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단체들의 뭐 약간 apparently 보여지는 것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는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화합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단체고 각 단체마다
사업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회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주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가 같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되면 단체들끼리는 이제 화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인회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디는 또 회장이 직접 가고 또 회장이 직접 못 갈 때도 있고 이러한 이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긴 롱텀으로 보고 못 갔던 부분들에서는 또 내년에 또 이해에 또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해서 가보려고 하고 그분들이 좀 서운하다라고 해서 아 저분 서운해? 나도 그러면 서운해. 그럼 나 또 안 가. 이런 식의는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서운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로 한인회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이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조금 더 열심히 그분들의 요구에 조금 더 수긍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면 좀 긴 장기간에 보면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아 여기 한인회가 그러한 인텐션, 모티브를 갖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화합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한인사회 당면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에 임기를 시작하셔서 6개월 정도 봉사를 하셨는데 시카고 한인사회가 이민이 줄어들면서 고령화되는 단계이고 또한 한인사회 경기가 아직도 침체돼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서희탁 회장께서 바라본 어떤 그 당면 과제 한두 가지를 골라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한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1세, 2세, 3세에 좀 화합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카고 동포사회는 홍보에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날 시작했었을 때부터 우리들이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주류사회와 연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해서 동포들과 주류사회와의 연결, 또 동포분들과 또 본국의 뿌리와의 연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사회에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으로 통해서 밑거름을 해서 지금에 갖고 있는 현상의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거나 이런 또 세대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10가지의 공약을 내놓고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돌아보면 지금 우선 로컬에 있는 시장들을 18분 정도 만나 뵙습니다. 네, 18분 정도 만나 뵙고 공약 중에 하나인데 주류사회와 연결을 잡고 한인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이 무브멘트죠.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지금 못 만난 그 시장님들과 또 로컬 정치인들, 예를 들어 뭐 아피어 텍스를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퍼티 텍스를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인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한 퍼밋, 라이센싱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분들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들과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요소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저희들의 인컴 소스,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한인 그 업체들을 돕는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을 할 겁니다. 주류사회와의 연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몇몇 가지 1세들과 2세들과 3세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단합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갭을 좀 줄여가면서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8.15라든지 작년에 8.15라든지 이럴 때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데리고 이 취임식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All Little Korea 그리고 또 점프도 그때 오라고 제가 초대를 했지만 그 M4G 같은 그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과 함께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이러한 행사들을 하고 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2018년도 3월 1일 날에 계획하는 거라든지 또 8.15는 특별히 이제
그 에세이를 지금 우리 회장단에서 부회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와 3세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행사들을 자꾸 하고, 또 한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저조하긴 하죠. 급변에 이제 1월 12일 날로 다가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그 government 그 일리노이 거버너에 이번에 또 제가 듣기로 프로클래메이션을 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자꾸 맺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인 사회와 정부와 어떠한 일의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클래메이션 같은 것도 받고, 또 커미셔널 같은 것도 로컬 정치인들 2세들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자꾸 넣게 하고, 또 1세 분들도 또 로컬 정치에 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쪽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한인회가 이제 2018년도를 계획하고 있고, 말씀드린 공약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조심 있게 또 세밀하게 풀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또 헌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인 3명이 주의원직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인 2세들의 정치 사회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물론 시카고 한인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도스멘트나 적극 지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 우선은 마음적으로 또 indirectly 크게 이제 support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이제 우리 한인회에서 이제 부회장이 줄리조 부회장께서 또 이번에 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한 일들이 지금 한인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회장께서도 지금 이제 하원으로 나오고 계시고, 또 전에 있던 한인회 부회장께서 또 이렇게 또 상원에 또 주 상원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기 때문에 한인회의 이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거쳐가신 분들이 지금 이제 하원과 상원을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한인회는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2세 분들을 세워드리고 1.5세들을 세워드리고 또 1세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이거를 균형 있게 모든 분들과 함께 한인단체의 이러한 축제 분위기 같은 이제 하원 상원이 나오고 이런 정치에 또 입문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했던 것처럼 이 전직 회장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한인회의 금융통합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융통합권도 저희들의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던 공약인데 사실은 지금 전직 회장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화합이 필요한 상태고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컴프로마이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전직 회장님들 중에 가지고 계신 그 돈, 액수 이것이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파악이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모으느냐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직 회장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한인회의 건립 기금으로 이것을 사용하자. 한인회관의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한인회관의 건립 기금으로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온 거죠. 화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2018년도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심스럽게 이 부분도 소송에 연루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절대적으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전직 회장님들도 좀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슈인데 그렇다면 한인회관의 이전이나 한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인회관의 건립이나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전직 회장님들께서 계속해서 논의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롱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 한인회의 약속 중에 하나가 또 시스템 구축인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통해서 나중에 한인회 간의 이전이나 또 설립 과정에서 더욱더 efficient한, effective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좀 롱텀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슈가 31대 한인회 임기 때부터 시작됐던 소녀상 건립에 관련된 것, 또 동포사회에서 기금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카고에 소녀상이 제작돼서 도착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돼 있습니다. 네, 31대 회장단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 소녀상은 이제 시카고에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자리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극우 일본 그 정치 세력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그 세력의 이제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정치인들과 지금 얘기를 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고 또 private organization들, 또 park district들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옵션을 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회장단에서 나온 오피니언인데 저희들 33대에서 이것을 women보다는 minor 이러한 human rights 이슈로 몰고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쪽으로 이 사건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이슈와 정치적인 기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유지에 설치를 성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뉴욕이나 또 미시간 지역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해서 한인 문화회관이나 한인 기관에 세우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어떻게 공유지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양쪽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신 포인트의 가장 중요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에이시안 정치인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또 중국인이었죠. 네.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주류 사회와 주류 사회 진출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근데 만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뭐 연방과 주 또 로컬 만나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어떠한 일들 정말 소녀상의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면 좋죠. 근데 시카고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윌링 씨와 문화회관이 협조를 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한 일들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녀상 같은 것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최고 좋은데 저희들 아직 시카고 동포사에는 그러한 지금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주류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소녀상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저희들이 그 자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인회가 계획 중인 사업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바로 지금 2월 24일 날 오는 Asian American Coalition of Chicago, 그러니까 에이전 커뮤니티에서 하는 루나 파티 설잔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4일 날 16개국의 에이전 커뮤니티가 함께 모이는 설잔치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행사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고 또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번에는 또 2018년도에 이 엘렉션 때문에 그렇죠.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한인 사회가 아시아 국가에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주류 사회가 한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 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에이전 커뮤니티에 대한 행사를 확실하게 치름으로 통해서 주류 사회에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근데 이걸 합치겠습니다. 네. 2세와 3세가 함께 할 수 있는 3.1절 8.15 6.25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의 뿌리 인식, 뭐 1세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2세, 3세들에게는 뿌리 인식, 그렇게 하고 1세분들에게는 2세와 3세를 아우르는 이러한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2018년도에 한인회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동포 여러분, 2018년도 이제부터는 동포 사회의 화합과 통합과 그리고 더욱더 관용이 있는 그러한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남보다는 본인을 더 돌아보아서 자신들을 더 지켜야 되겠고 자신들이 본이됨으로 통해서 주의가 바뀌는 그러한 시카고 한인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2세와 3세들이 정말로 그들도 우리 1세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이제까지 이루었던 시카고 한인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의 건실하고 활기찬 2018년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오늘 뉴스 매거진에서는 서희탁 시카고 한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글렌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뉴스 매거진은 시카고 지역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4만 5천 가구에 티보 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